나는 어려서 라면과 건빵으로 자란 아이였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농담인 줄 알며 웃어 넘기지만 내 어린 시절 식탁 위에 가장 자주 올라오던 건 정말 라면과 건빵이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물었다. 아니, 왜? 집이 그렇게 가난했어? 그때마다 나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진실을 떠올리며 조용히 웃는다. 응, 가난하기도 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좀 특이한 분이었거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손녀에게 라면과 건빵만 먹이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자 나를 살아있게 만든 한 늙은이의 이야기다. 내 부모님은 내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설레던 겨울이었다. 그날도 나는 엄마 옆에서 학교 준비물을 확인하며 색연필을 세던 기억이 난다. 지우야, 우리 내일 교복도 찾으러 갈까? 엄마는 웃으며 내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런데 다음 날 교복 대신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게 됐다. 어린 나는 왜 사람들이 내 머리에 검은 리본을 달고 왜 하얀 국화꽃을 들고 울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장례식장 구석에서 말없이 나를 안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외딴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할아버지였다. 눈썹이 짙고 얼굴은 구릿빛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없이 눈물만 떨어뜨렸다. 그날 밤 내가 잠들기 전 들었던 할아버지의 첫마디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지우야, 이제 하래비랑 살아야겠다. 걱정 마라. 하래비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땐 몰랐지만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밥상이 라면과 건빵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집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도시 변두리에 있었다. 반지하도 아니고 그렇다고 번듯한 아파트도 아닌 40년도 더 되어 보이는 다세대 주택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은 늘 눅눅한 먼지 냄새가 났다. 집 안에 들어서면 오래된 가구와 낡은 가스레인지, 군데군데 깨진 타일, 바람이 숭숭 새는 창문이 나를 맞이했다. 그래도 그 집에서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부엌 한가운데 놓인 낡은 냄비 하나였다. 그 냄비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라면을 끓이기 위해 불 위에 올라갔다. 지우야, 밥 먹자. 할아버지가 부르면 나는 식탁 앞에 앉았다. 그럼 식탁 위에는 항상 비슷한 구성이었다. 노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라면, 옆에 양푼이에 담긴 김치, 그리고 군용 건빵 같은 단단한 건빵 몇 개. 가끔은 삶은 달걀 하나가 추가되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마치 생일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할아버지, 왜 우리 집은 맨날 라면이야? 친구네는 어제 치킨 먹었대. 입안에 면발을 넣고도 나는 투덜거렸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라면이 최고다. 쌀도 들어가고 밀도 들어가고 국물에 힘도 나고 건빵은 또 얼마나 든든한데. 전쟁통에 하래비는 이것도 못 먹어보고 굶은 날이 얼마나 많았는데. 처음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다. 전쟁 이야기는 텔레비전 다큐에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으니까. 근데 나 친구네처럼 스파게티도 먹어보고 싶어. 그러자 할아버지는 흠칫 멈추더니 괜히 헛기침을 했다. 스파게티나 라면이나 거기서 거기다. 면이잖아, 면.
스파게티는 케첩 바른 라면이라고 생각해라.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라면과 건빵의 식탁을 바꿀 권한은 어린 나에게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 입에도 우리 집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위층 그 집 말야, 손녀 키운다는 할아버지. 저녁마다 라면 냄새만 올라와. 애는 커야 하는데 고기 반찬도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냐? 계단을 오르다가 어른들이 속닥이는 게 내 귀에 들어올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괜히 창피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학교에서도 소문은 돌았다. 도시락 검사 날 다른 아이들 도시락에는 고기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 잔뜩 들어있었지만 내 도시락은 라면을 삶아 물기만 뺀 후 대충 간장과 참기름을 넣은 비빔라면이 전부인 날이 많았다. 와, 쟤 또 라면이야? 너희 집 가난해? 친구들이 물으면 나는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 라면 좋아해. 그래서 그래. 사실은 속이 쓰렸지만 그 말 대신 입안에 면발을 더 우겨넣곤 했다. 어느 날은 학교 선생님이 진지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지우야, 집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해도 돼. 나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할아버지가 혼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밥 잘해줘요. 어떤 밥 해주시는데? 라면이요. 선생님은 잠깐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라면은 가끔 먹는 거야. 매일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집에서 반찬은 안 해주시니?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날 오후 선생님은 아마도 학교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셨던 모양이다.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나온다는 사회복지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노란 조끼를 입은 아주머니였다. 어르신,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 손녀는 잘 먹고 잘 자라나요? 할아버지는 온몸이 굳은 채로 대답했다. 예,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싱크대 위에 쌓여 있는 라면 봉지와 군용 건빵 상자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이게 다? 예. 애가 라면을 좋아해서요. 건빵도 좋아하고. 복지사는 잠깐 눈을 찡그리더니 내게도 물었다. 지우야, 너는 할아버지랑 사는 거 어때? 나는 그때 할아버지가 잔뜩 겁먹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걸 봤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거짓말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밥은? 라면도 좋아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며 할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지원 정보를 알려주고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할아버지는 안도의 숨을 푹 내쉬었다. 지우야, 잘했다.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남한테 괜히 말하면 애를 데리고 간다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는 혹시라도 나라에서 애를 데려가 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더더욱 집안 사정을 남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나는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가 찾아왔다. 배고픔보다 더 큰 건 비교와 수치심이었다. 왜 우리 집만 이래?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어느 겨울밤 일이 터졌다. 눈이 소복이 쌓인 날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또 라면 냄새가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계란 2개나 넣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또 라면이야? 또? 왜 라면 싫어졌냐? 할아버지는 몰라. 나 진짜 창피해. 친구들은 주말마다 가족끼리 외식도 가고 배달 피자도 시켜 먹고 쇠고기도 먹는데 우리는 왜 맨날 라면이야? 왜 맨날 건빵이야? 돈이 그렇게 없어?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속에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부모님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집도 낡고 옷도 싸구려고 이제는 밥까지 맨날 라면이야. 나 친구들 앞에서 얼굴도 못 들겠어. 그러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그늘이 지고 눈빛이 얼어붙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래, 미안하다. 할애비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하면 바꾸든가. 맨날 전쟁 얘기만 하지 말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는 좀 보라고. 나는 그 말을 내뱉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니 얼마 후 라면 끓는 소리도 건빵 꺼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꾸만 떠오르는 할아버지의 구긴 얼굴을 떠올리며 모른 척 눈을 감았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침마다 공사장 인력사무소에 나갔고 나는 학교에 갔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전에는 저녁마다 라면 끓는 냄새가 집 복도 전체를 채웠는데 그 이후부터 할아버지는 저녁을 거의 드시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작은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컵라면 뚜껑 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가끔 몰래 나와보면 할아버지는 부엌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컵라면 물을 거의 버리고 면만 대충 씹어 삼키고 계셨다. 그 옆에는 껍질이 조금 눅눅해진 건빵 한 봉지가 늘어 있었다. 왜 밥은 안 먹고 저것만 드세요?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다. 이제 늙어서 밥은 잘 안 넘어간다. 라면이 속 편하다. 건빵은 이빨이 아직 멀쩡한지 테스트하는 거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자주, 너무 습관적으로 라면과 건빵만 입에 넣는 그 모습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나는 알바를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벌어온 돈으로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삼겹살을 사줬다. 오늘은 라면 말고 고기 먹어요. 고깃집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을 바라보며 나는 괜히 으스대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런 거 자주 먹어야 건강해진대요. 그런데 고기가 익어갈수록 할아버지는 젓가락질이 서툴러졌다. 고기를 한 점 입에 넣더니 이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그래요? 맛없어요? 아니, 맛은 있는데 이놈의 속이 기름진 걸 받질 못하네. 할아버지는 결국 2점도 채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때 처음 알았다. 할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위궤양과 만성위염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몰래 숨겨둔 약봉투 몇 개를 우연히 보게 됐고 진료 기록을 보고야 알았다. 바로 그날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뒤늦게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라면과 건빵을 먹으면서도 본인은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먹지 않던 그 모습들이
평소에 나는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식비를 줄이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년 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였다. 내가 20살이 되던 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겨울이었다. 습관처럼 라면을 끓이던 어느 저녁 갑자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다. 냄비와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놀라서 뛰어나간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할아버지, 구급차를 부르는 내 손은 떨려서 번호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할아버지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환자분, 그동안 무리 많이 하셨네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혈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할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버텼고 결국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 과정에서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던 중 나는 전에 한번 본 적 있는 얼굴을 마주쳤다.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왔던 그 사회복지사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우야, 너 많이 컸구나. 그리고 한참을 내 이야기를 듣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말이야, 너한테 해줄까 말까 몇 번이나 고민했는데 이제는 알아도 될 것 같아. 복지사는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이거 내 할아버지가 수년 동안 계속 내밀던 서류야. 혹시 몰라서 내가 복사해 둔 거고,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낯익은 은행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묻자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내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내 이름으로 희망 장학 적금이란 걸 붓고 계셨어. 한 달에 20만 원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30만 원, 40만 원으로 늘리셨더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어르신, 본인 식사부터 챙기셔야죠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할아버지는 늘 똑같이 말하셨어. 나는 라면 먹으면 된다. 라면이 제일 좋다. 대신 내 손녀는 나 같은 삶 살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라면이 제일 좋다던 그 말이 그제야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다. 그는 정말 라면이 좋아서 먹었던 게 아니라 라면 정도만 먹어야 손녀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건빵은 언제부터인지 군부대에서 나오는 잉여품 나눠주는 곳에서 받아오곤 하셨어. 노인의 통에서 들어온 건데 다른 어르신들은 재미로 받아오셔서 간식처럼 드셨고 너희 할아버지는 그걸 식사 대용으로 쓰셨지. 복지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내가 초등학교 때 한번 학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어. 손녀 영양 상태가 걱정된다고. 그때도 내 할아버지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러시더라. 나는 괜찮으니 이 아이만 잘 먹으면 된다. 나중에 대학 보내려면 지금부터 아껴야 한다고. 그런데 나는 그동안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맨날 라면만 먹인다며 불평하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하며 심지어 그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던 것이다.
복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 집에 찾아갔을 때 부엌에 라면 봉지와 건빵 상자만 가득해서 나도 처음엔 오해했다. 어휴, 또 손녀한테 라면과 건빵만 먹이는 할아버지구나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겠더라. 그건 할아버지가 자기 몸을 갈아 넣는 방식이었단걸. 내 밥만큼은 챙기려고 본인은 더 싼 걸로 더 적게 먹으면서 그 말을 듣고 병실 문을 열어 나오는 순간 복도 공기가 달라 보였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수저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것 사이로 어릴 적 라면 냄비에서 올라오던 김과 건빵이 부서지는 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가서 할아버지 방을 뒤졌다. 서랍 맨 안쪽에서 낡은 노트를 한 권 발견했다. 앞표지는 군대에서 쓰던 수첩처럼 달아 있었다.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0년 3월 2일 적금 30만 원. 아침 컵라면, 점심 건빵, 저녁 라면. 지우는 도시락 반찬 좋아함. 2021년 6월 15일 적금 40만 원으로 증액. 공사장에서 허리 삐끗. 그래도 견뎌야지. 지우 등록금까지는 꼭. 노트 맨 뒤쪽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어릴 적 굶으면서 느꼈다. 사람은 밥이 없으면 꿈도 없다. 나는 밥 대신 라면을 먹고 꿈 대신 이 아이의 미래를 채우기로 한다. 이 늙은 몸이 버티는 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다. 라면 냄새가 싫다고, 건빵만 먹는다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처럼 투정 부리던 내 어린 날의 목소리가 너무 부끄러웠다. 할아버지는 결국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며칠 뒤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병실 창밖으로 아주 희미한 새벽빛이 번져올 때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정신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 지우예요 하고 부르자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지우야 갈라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더니 그는 내 손가락을 꽉 쥐었다. 밥 잘 먹어야 한다라면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 말에 나는 웃음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라면 덜 먹을게요. 대신 밥 많이 먹을게요. 걱정하지 말고 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미안하다 부자 할애비 아니어서 라면만 끓여줘서 무슨 소리예요. 나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말을 끝까지 들었는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에 남은 온기가 아주 천천히 식어갈 때까지 나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울고 또 울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나는 복지사가 건넨 통장 원본을 다시 확인했다. 통장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적금과 예금, 그동안 모아두신 퇴직금, 각종 근로장려금까지 합쳐서 내 대학 등록금과 어느 정도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었다. 통장 메모란에는 할아버지가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서 써달라고 했다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손녀 대학 등록금 및 독립자금용도. 그걸 보는 순간 나는 하염없이 울면서도 웃었다. 할아버지 진짜 라면 끓일 때도 국자는 아끼더니 이럴 땐 통 크게 쓰셨네. 라면과 건빵으로 버틴 세월 끝에 그가 나에게 남긴 건 단지 돈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 삶의 대부분을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티는 책임감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다. 아이들과 노인들을 만나면서 가끔은 우리 집에 오던 그 복지사 아주머니처럼 누군가의 삶을 엿보게 된다. 집집마다 냄새가 다르다. 어떤 집은 된장찌개 냄새가, 어떤 집은 석유 난로 냄새가, 그리고 어떤 집은 지금도 여전히 라면 냄새와 건빵 냄새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집을 찾아가면 나는 괜히 마음이 먼저 앞선다. 혹시 여기에도 나 어릴 적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며 우리 동네 복지센터에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PD가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이 이야기를 했다. 라면과 건빵만 먹이는 줄 알았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모두가 그를 무책임한 보호자로 오해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밥값을 줄여가며 손녀의 미래를 지키던 사람이었다고. PD가 묻는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보호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잘 먹이는 사람요. 근데 잘 먹인다는 게 꼭 고기를 굽고 외식을 자주 시켜준다는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것까지 내어주면서 상대가 더 나은 내일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다만 그 사람이 너무 외롭지 않게 고맙다는 말을 제게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옆에 있다면 더 좋겠지요. 가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나는 일부러 라면을 끓인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스프를 털어넣고 면을 집어넣을 때마다 부엌 가득 퍼지는 냄새 사이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지우야, 라면은 면이 퍼지기 전에 건져 먹어야 한다. 그래야 힘이 난다. 나는 웃으며 젓가락으로 면을 한 가닥 건져 올린다. 그리고 건빵 봉지를 하나 꺼내 그 옆에 같이 올려놓는다. 예전에는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그 조합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 끼처럼 느껴진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손녀에게 라면과 건빵만 먹이는 할아버지라고 손가락질하든 나는 안다. 그 라면 한 그릇, 건빵 몇 알에 담긴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오늘도 나는 라면을 먹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할아버지,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어디선가 뜨거운 국물 한 숟갈 드시면서 웃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해본다. 그때는 미안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